동해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올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으로 취임한 이광욱 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으로서의 견해와 각오, 진행하고 있는 중점 사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회사 선임연구원, 주식회사 네오링코 대표,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등 사기업에서 일하다 2021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받고 오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내 대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제 해외 외국계 기업 등에서 민간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번에 기회가 돼서 공공 영역에서 일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공 영역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장으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 2021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2021년에는 특별히 이제 스마트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감염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등의 격리자들 관리 문제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또 의료진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자들의 생체 신호를 획득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의료 플랫폼을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하는 그런 목표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충북 지역은 오송 제1 생명과학단지 140만 평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 생명과학단지 100여만 평, 그리고 계획에 있는 200여만 평의 제3 생명과학단지 등을 다 합치게 되면 478만 평의 대단히 바이오 생산단지가 되고 인구도 7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북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단지의 중심이 될 것이고 유입된 인구와 기업 등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 지역은 특히 청주 오송 지역은 인구가 증가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개발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저희 이제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렇게 기술 역량이 되어 있고 기반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첨단 의료기기를 넘어서서 정부 법도 입법이 되고 해서 혁신 의료기기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기센터도 앞으로 미래 기술에 걸맞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또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빅데이터가 커버되는 그런 기술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센터장님,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2008년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0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의료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신약개발지원센터 그리고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두 축으로 해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센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개발된 걸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 의학 생산센터가 있고, 또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임상 전에 전임상을 하기 위한 실험동물센터가 있어서 4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단이 있고 해서 저희 재단은 의료 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단이 생긴 배경을 보시면 정부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가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3개 부서가 각자 자금을 출자하셔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신약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로 자금을 대셨고, 저희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자금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험동물센터하고 바이오의학생산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연을 하셔서 설립을 하고 장비를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좀 일원화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또 판단이 있으셔서 지금은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R&D 단계나 또는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들은 과기부와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범부처 정부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죠? 네. 저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이름 그대로 이제 첨단 의료기기, 간단한 것보다는 좀 더 인체와 밀결합돼서 중요한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의료기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의료기기 개발을 하려면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발굴해낸 기초기술을 가지고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또 시제품을 만들고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 평가를 하고 전임상, 임상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아야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계도 길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하나의 초기 기업들이 최종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까지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공공기관을 세웠고 저희 첨단 의료기기 개발센터는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제작, 평가 단계를 집중 지원을 하고 또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재단이 바이오 기업과 연계해 나가기 위한 센터장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제 바이오 기업은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기업까지 다양한 레벨의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오송재단은 기존의 연구원 창업이나 또는 기술 사업화 지원 그런 경험을 살리고 또 제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 기업 경영 또는 사업화 경험들이 있으니 그걸 잘 결합을 해서 기업의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오송재단이 처음부터 제품의 제작, 시제품 또 제작, 평가,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고 기기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 보람 있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면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외부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경험을 재단 또 기기센터에 확산시켜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더 진취적으로 또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분위기,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분위기에서 일하시려면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힘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정, 절차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정과 절차는 지키되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지 앞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격언처럼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약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뜻을 세우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기기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런 마음가짐을 저뿐만 아니라 재단 식구들, 우리 임직원들이 한 뜻이 되게 또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 계획도 덧붙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 되게 이제 폭넓은 분야인데 단편적으로 기업 지원에 머무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재단 또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도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하나의 아쉬운 점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 연구소, 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합심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오송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산학, 연병, 관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우선 이제 공공기관에 제 역할이 있으니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좁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몽고에 가서 말도 좀 타보고 싶고 그리고 중국, 중앙아시아 쪽에 역사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광욱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이광욱 센터장님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이 공공기관에 어떤 새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점적 사안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재단의 성공을 넘어 기업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에서 일해왔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기업이 더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